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유학원의 원장 피승원이고요. 아주 첫 번째 설명회를 덕소고등학교랑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덕소고등학교를 좀 오래 가르쳤었어요. 근데 최근 4년 동안 덕소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았었는데 덕소고등학교 문제를 이제 다시 개강을 하려고 앞서 보니까 사실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전혀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일절 없고 조금 추가된 거는 시험 범위에서 어, 외부 지문이 좀 등장한다 정도인데 사실 덕소고등학교도 점점 날이 갈수록 이제 대입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예전에는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느 학교, 공부 못하는 학생 어느 학교, 애매하면 어디 학교 확실히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덕소고 학생들에게 이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빡세게 공부시키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빡세게 공부를 시킬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설명을 좀 열게 됐고요. 설명의 순서는 우선 제가 원장인데요. 네, 먼저 앞서서 인사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어떤 식으로 우리 국영수 수업 되는가 말씀드리고 이제 통합과학 선생님도 엄청 훌륭하신 선생님 모셨는데 통합과학 선생님께서 오늘 수업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 저 뒤에 있는 우리 실장님이시거든요. 우리 학원 총괄 실장님이신데 실장님께서 좀 대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설명드리고 고다영 컨설턴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원들에서 이 되게 유명한 연사분들을 많이 불러요. 뭐 되게 유명한 진학사라든지 뭐 메가라든지 등등 부르는데 초빙을 한다라고 하죠. 근데 그분들께서 되게 지식도 넓으시고 대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학교별로 설명을 못 해준다라는 게 항상 좀 아쉬웠어요. 이를테면 뭐 A라는 학원에서 뭐 어떤 소장님을 불렀다라고 해서 뭐 가서 보는데 사실 그냥 유튜브에만 쳐봐도 충분히 나오는 정보. 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좀 아쉬웠고 그래서 이번에 이 너를 위한 입시라는 곳은 우리 온율학원 과 전속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사실 저희 과목 선생님들도 이 컨설턴트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학습 방향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영어부터 좀 앞으로 어떻게 공부시킬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덕소고에서 살아남기라고 써놨는데 덕소고등학교 영어는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우선 덕소고등학교는 이제 두 반으로 좀 나눠서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요 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원장입니다. 요 분은 혹시 어쩌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동아고등학교에서 지금까지 1등급을 500명 이상 내셨고요. 그리고 사실 언제나 뭐 저랑 굉장히 친한 선생님이지만 정말 수업 잘하시는 선생님이고요. 저는 와부고등학교를 그간 좀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너네 덕소고 잘 모르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제가 덕소고등학교에서 좀 3년 정도 가르치면서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가르쳐 봤고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이 가르쳐 봤고 해서 뭘 해야 되는지 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덕소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영어 좀 시작하기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덕소고등학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좀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뭘 준비할 거냐, 뭐 등등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 영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이미 보내주신 학부모님께서도 계시고 안 그런 학부모님께서도 계신데 특정 학원들에서 저도 뭐 학원에서 근무를 해봤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학원들에서 레벨 테스트를 일부러 좀 폭압적으로 만들어요. 일부러 좀 학생들이 확 쫄게 만들어요.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긴 있죠. 약간 마케팅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특히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학원 좀 세다. 혹은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공포 마케팅을 하기가 좋고 사실 뭐 무서워야 학원을 다니죠. 안 무서운데 누가 다니겠어요. 근데 저희는
요번에 제가 직접 레벨 테스트를 1번부터 30번까지 쭉 만들면서 덕소고등학교랑 와부고등학교 좀 적절하게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을 시험에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차이에 따라서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없다가 많이 달라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중등 절대평가 그리고 고등 상대평가 뭐 이런 것들 근데 많이 널널해졌죠. 이제 10%면 과거 4% 시절보다 많이 널널해졌다라 그래도 사실 1등급에 들지 못했을 때 마음의 상처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역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등급이 이만큼이었는데 요만큼 1등급이었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기존의 3등급 초반 아깝게 2등급 놓친 학생들까지 1등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희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중등 절대평가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1등급이군요. 여기까지가 1등급이에요. A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A예요. 그래서 첫째 혹시 지금 예비고일 학생이 첫째인 학부모님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험을 딱 보고 오면은 충격을 딱 받아요. 보통 이제 우리 애는 앞자리가 아무리 못해도 8 그리고 일반적으로 9 좀 잘했다 싶으면 1로 시작하는 세 자리였을 텐데 이제 5 이렇게 시작하니까 좀 충격을 많이 받을 지금 약간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친구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하겠지만 3월이 되면 사실 모든 과목을 1등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참 몸으로 체험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레벨 테스트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인데요.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총 이제 네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그냥 나열만 해놔도 다 맞출 수 있느냐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요번엔 욕이야. 요번엔 관계대명사야. 다음번에 가정법이야. 다음번에는 비교급 이용한 최상급 표현이야. 등등등등등. 그래서 그것만 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야야야 이제 잼 날라간다. 그럼 잼 피하고 훅 날라간다. 훅 피하고 다 할 수 있다.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요 범위가 없는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잼 날렸다 훅 날렸다가 두 번 했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언제든지 그 저는 어떤 비유를 항상 하냐면 냉장고에다가 먹을 걸 좀 채워놔야 된다. 그래야 필요할 때 꺼내 먹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그런 식의 영어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술형을 통한 난이도 조절인데 이 친구도 결국에는 시험 범위에서 어휘를 벗어나지 않아요. 중학생들은. 근데 고등학생들은 사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덕소고등학교도 외부 지문을 계속 출제하는 한 2년, 3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 그 외부 지문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범위를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배우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중학교 때와는 또 차원이 다른 도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외부 지문 출제 밑에 써놨고요. 미리 정해진 사실 미리 정해졌는데도 특히 이제 좀 시험 범위가 넓은 학교들을 보면은 한 70지문, 80지문 이렇게 내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기본 실력이 없으면 정해졌다 그래도 사실 소화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중학생들은 뭐 한 문단짜리 두세 개 그거 다 외우고 사실 그거는 결국 성실성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내시는 사실 그 친구의 어떤 학업적 퍼포먼스보다는 그냥 성실성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 그리고 학교 시험 유형의 선대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중학교 때는 사실 수동적 성실함 제가 이게 진짜 애들한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좀 수업 시간에 잔소리도 많이 하는 편인데 수동적으로 성실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해요. 근데 능동적으로 성실한 게 아니고 엄마가 일로 가라니까 가는 애야. 왜 일로 가는지는 사실 자기는 잘 몰라. 그런 애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와부고에 좀 많습니다. 중학교 때 그냥 주구장창 엄마가 하라니까 했는데 198이야. 고등학교 가니까 엄마가 하라는데 했는데 학원만 열심히 다녀. 학원 선생님 시키는 거 다 했어.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학원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해서 안 됩니다. 제가 학원 선생이지만 제가 이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에게 약속을 드려야 되지만 사실 제가 시키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좀 더 능동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중학교 때는 사실 수동적 성실함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를 진학을 말이 꼬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중학교도 사실 수동적으로 뭐 열심히 하면은 다 잘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게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덕소고 내신 특징을 한 세 가지만 좀 꼽아서 도대체 내신 특징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학년 때는 문법에 집중해요. 독해는 2학년부터. 1학년 때 사실 1학년 때 독해 문제 안 나오냐 그건 아니지만 막 엄청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와요. 그 흔히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게 나와요. 뭐가 어렵냐? 문법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 관내에서도 이 구리나마주 교육청 이 관내에서도 문법 부교재 사용하는 학교가 덕소고밖에 없고 전국적으로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율을 굳이 하자면 앞으로 발표가 많이 남아서 칠판을 좀 더럽히고 싶지 않은데 이게 제가 두 학교를 다 단연간 가르쳐 본 좀 비유를 하자면요. 와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 색칠해요. 계속 빡 와. 3년 동안 색칠만 하는 거예요. 누가 빽빽하게 채우나. 덕소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덕소고등학교는 딱 기준을 잡아요. 야, 여기 열심히 봐. 애들한테 여기만 거의 빵꾸 날 때까지 칠하게 해요. 여기만 이렇게 빵꾸 날 때까지 칠하게. 그리고 이제 2학년 되면은 좀 영역을 넓혀줘요. 뻑뻑뻑뻑뻑. 2학년 되면 영역을 넓혀줘. 그래서 3학년 되면 이제부터 전체를 칠해. 이제부터 전체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단계를 밟아서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게 분명히 장점이다. 근데 와부고등학교는 처음부터 막 이제 심어주는데 사실 뭐 개인의 성실성에 의해서 이게 성적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커리큘럼으로 따지면 이게 더 좋다. 덕소고등학교가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덕소고랑 와부고랑 정시반은 같이 운영할 때가 있어요. 같이 3학년 운영하는데 덕소고 아이들은 1학년 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29번 문법 문제 절대 안 틀립니다. 근데 와부고등학교는 그 1학년 때부터 쭉 1등급이었던 애도 29번 문법 문제 틀려요. 왜?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치사한 과정인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문법에 집중하면서 이 아주 치사한 문법 공부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시키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문법적 지식, 이런 말 제가 오늘 좀 말이 길어지는데 이런 말 혹시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는 문법을 세 바퀴를 돌렸는데도 문법 못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문법적 규칙은 다 알아요. 관계대명사 뒤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이건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뭐가 주어인지, 뭐가 동사고, 뭐가 목적어인지 알려면 사실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장 구조가 보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눈이 먼 사람한테 앞에 있는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 물어보면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문장에 안 보이는데 이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판별하라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구문을 보는 어차피 내신 공부할 거 구문을 보는 눈을 좀 확실하게 만들어 놓자. 그리고 2학년부터 그 구문력을 가지고 이해를 하자. 라고 좀 덕소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끌어가는 편이고 좀 성실한 학생들은 오히려 진짜 3학년 때 그래서 안 무너져요. 와부고 애들보다 와부고 애들은 그러니까 자꾸 와부덕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와부덕서 고민하다가 학교를 보내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학년 때 진짜 이 덕소보다 와부고 아이들은 단계를 밟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영어를 막 배운 애들이라서 끝까지 놓으면 안 돼요. 일단 잡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덕소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래도 단계를 밟아 나갔기 때문에 잘 안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다만 2학년 때까지 좀 갑갑할 거예요. 고등학교 영어 하는 느낌이 안 들 거예요. 자꾸 문법만 하니까. 그래서 쭉쭉 그런 어떤 어, 정확한 커리큘럼을 학교와 학원의 호흡을 맞추면서 정말 열심히 좀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2학년 때는 그냥 2학년들이 푸는 부교재를 학교에서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한다라는 건데 사실 공부를 이렇게 되게 잘하는 학교
친구들을 가르쳐 보면 사실 대학 진학률이 되게 좋잖아요. 그 내신으로 대학 가기 힘든 학교도 대학 진학률이 좋은 이유가 학교에서 1학년 때 고3처럼 가르쳐요. 애초에 시험 범위가. 그리고 2학년 때 재수생처럼 공부해요. 3학년 때 삼수생처럼 공부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 고등학교를 좀 대보면 1학년 때 1학년 거 하고 2학년 때 2학년 거 하고 3학년 때 3학년 거 하고 재수 때 재수하고 삼수 때 삼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비교가 안 되죠. 공부 양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1학년 때 이 반드시 덕소과 애들은 우리 학원을 무조건 다녀라가 아니라 추가적인 학습을 좀 해주는데 그게 무엇이냐? 모의고사 연습을 좀 미리미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내신도 좀 수월하게 딸 수 있고 그리고 미리 1등급에 좀 도달해 놔야 2학년 때까지는 영어 1등급에 도달을 해놔야 3학년 때 수학, 과학 할 시간이 생깁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과를 가는 건 아니지만 수학 부담이 정말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을 선택하는 비중이 정말 과거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학년 내신은 이거는 사실 덕소 사는 사람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문법 문제가 무조건 킬러예요. 문법 문제가 앞에 나올 때도 있고 문법 문제가 뒤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앞에 뭐 11문제가 따라락 문법이 나올 때도 있고 뒤에 한 5문제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문법 문제가 킬러예요. 근데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이제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은. 한국말 읽고 영어 읽으면 되게 다 맞는 것 같아. 느낌이. 그리고 이게 그냥 찬찬히 읽어도 헷갈릴 수 있는데 50분이라는 어떤 제한 시간 속에서 인지적 부하가 탁 걸렸을 때 보는 건 더 안 보입니다.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이거 그냥 시험지를 스캔한 거예요. 올해 시험지고요. 어, 문법적 여기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법적 특이사항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장의 구조를 뜯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고요. 자, 더불어 영문을 정확하게 한국말로 옮기고 한국말도 또 영문으로 옮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를테면 어, 내가 자동차가 있다면 뭐 이런 게 나오면 어이구 잠시만요. 화면을 좀 옮기겠습니다. 네. 내가 자동차가 있다면 수업할 때 필기하면은 카메라 딱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앞에 화면하고 똑같습니다. 자, 내가 자동차가 있다면을 뭐 영어로 바꾼 걸 잘 골라보세요라고 했는데 if I have a car 쉽죠? 이거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근데 틀렸어요. 이거 틀렸대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차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차를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조건이 아니고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예요. 그래서 사실 가정법이 이거 되게 재밌는데 얘기가 가정법이 지금 2006년에 마지막으로 수능으로 나오고 여태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요번 2024년에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건하고 가정은 사실 한 끗 차이거든요. 내가 여자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들은 가정입니다. 근데 내가 100억이 있다면 애매한데 이제부턴 100억이 있는 게 가능한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일단 저는 지금 당장은 좀 불가능하고 만수르한테는 만수르가 100억 있으면 망한 거고 뭐 이런 거니까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맥락을 좀 봐야 돼요. 그걸 곰기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차를 가질 수 없는 맥락을 제공합니다. 분명히 차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맥락을 제공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과거 시제를 써줘야 돼요. 근데 읽을 땐 어떻게 읽어? 현재 시제로 읽어줘야 됩니다. 왜?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시험에 나오면 사실 웬만큼 꼼꼼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쉽게 맞추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틀리는 거예요. 혹은 시간을 많이 쓰거나. 대표적으로 문제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ABC 읽기도 힘들다. A, B, C, D, E, F, G 딱 I까지 갑니다. I까지 중에 맞는 거 3개만 틀린 거 3개만 골라라가 2학기 중간에 나왔었고요. 이것도 킬러였는데 이게 요번에 나온 거 이게 같이 읽어보기가 힘들어서 이걸 한번 제가 타자를 쳐왔어요. 이게 뭐가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는 영어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아무런 힌트 없이 이렇게 풀으라 그러면 그리고 2학년 마지막 시험에 요번 시험 가장 따끈따끈한 시험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전 범위가 총 망라돼요. 범위가 누적이거든요. 물론
그 해당 범위 안에 있는 예문들로만 시험을 만들지만 결국 배운 것들을 누적해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는 이제 few랑 little 수식어구의 사용에 대해서 물어봤고 would have pp가 가정법 시제랑 지금 가정법 시제가 과거인데 주절 시제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서 얘는 틀렸고 여기 been fallen down이라는 건 사실 BPP이기 때문에 수동태거든요. 근데 fall은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이걸 뭐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제 말은 학생이 풀고 맞았다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 가면 틀릴 수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위험하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 싫잖아요. 100% 맞춰야 돼 넌. 학원 가면 학교 가서 이거 골라내야 돼 하려면 이걸 우리가 학원에서 설명까지 시켜야 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왜 틀린 거야? 모르겠. 그럼 학교 가서 틀려요. 맞출 수도 있지만 운빨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설명까지 항상 시키는 게 좀 필요하고 제가 사실 요 문제를 풀다가 멘붕이 잠깐 왔어요. 분명히 틀린 게 얘를 못 봤거든요. 제가 이게 틀렸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녕하세요를 뭐 안녕 세하요 이렇게 써놓으면 자동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뇌가. 근데 이게 떠올리다가 come up with인데 come with up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이거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진구 선생님이랑 저랑 이번 시험 문제 같이 분석하면서 이 문제 보고 뭐라 그랬냐? 야 이래서 애들 대학 보내겠냐? 이 수능에 이런 게 나오냐? 예전에 제가 덕소고등학교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근데 충격적으로 좀 많이 틀렸어요. 이건 글로브 지구본이라는 뜻이고 혹은 지구촌이라는 비유적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건 장갑이라는 뜻이죠. 충격적으로 틀렸고 그리고 2학년 예문 중에 2학년 이제 교과서 문제 중에 그 질병 관련된 지문인데 콜레라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일치불일치가 엄청 내가 봐도 야 이거 왜 틀렸냐 이거 맞았는데 했더니 선생님이 콜레라 대신에 클로렐라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치사하게 그냥 진짜 점수 그냥 100점 방지용 문제 혹은 아주 그냥 그리고 이건 와부고 덕소고에서 제가 다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래놓고 이게 지금 아까 문제가 되게 섬세해야 돼요. 내신은 선생님들도 사실 치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 100점이니까 다 100점이면 1등급 없잖아요. 그럼 학부모님들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항의하시거나 작게는 크게는 뭘 부시거나 하시니까 자, 보시면 틀린 것끼리 짝지어 놓은 것은 해놓고 이를테면 BGI가 틀렸는데 보니까 뭐 D도 틀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확신이 있냐면 무조건 D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D 없는 건 무조건 다 제껴. 그래놓고 보니까 D 있는 건 이거랑 이거밖에 없네. 이 중에 찍는 거예요. 자기 눈엔 D는 확실하니까. 근데 잘 읽어보시면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거. D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와요. 독서고등학교는 그래서 이런 어떤 스킬들에 대한 유의사항도 선생님들이 다 얘기해줘요. 독서고등학교 이런 게 좀 심하고 저는 물론 학교 관계자분께 저희가 학교랑 척져서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방향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대비를 안 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외부 지문 출제인데 결이 좀 달라요. 와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공립학교라서 전반적인 수준이나 학교에서 좀 선호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그 반드시 이런 형식의 외부 지문이 나온다는 없어요. 매년 달라져요. 대신 뭐 와보고등학교 오래 가르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선생님이 어떤 변형을 좋아하는지 아니까 그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 새로운 선생님이 오면은 또 한 학기 혹은 시험 한 번 정도는 겪어봐야 돼요. 솔직히 저도 말씀드려요. 근데 동아고등학교랑 덕소고등학교 같은 재단인 거 아시죠? 선생님들이 되게 출제 기조가 안 변해요.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꽤나 오랫동안 유지될 거예요. 유지가 안 된다면 대처해야죠. 근데 이번에도 유지될 겁니다. 이전에 모의고사로부터 배우지 않은 지문이 출제되는데 이게 뭐 우리가 보통 학원에서 연습시킬 때 아무리 뒤로 가도 2019년까지밖에 안 가요. 그 더 뒤로 가면은 조금 너무 옛날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애들도 싫어하고
근데 이 시험 어디서 나왔나 한번 보시면은 뭐 2011년 모의고사, 2012년 모의고사. 그럼 지금까지 15년치 모의고사를 다 준비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모의고사를 보는 눈을 기르면 됩니다. 1학년 모의고사를 내가 풀어내는 힘을 만들면 됩니다. 어차피 필요한 능력이니까. 그 한 번 쓰고 안 쓸 능력이면 사실 어떤 요행을 바랄 텐데 그건 좀 힘들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시험 대비를 이용해서 모의고사 수준 독해력에 반드시 총력을 다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저는 학생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주문을 해놓은 바예요. 지금 우리 재원생 학부모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혹시 중간에 말하는 것 중에 거짓이 섞여 있다면 바로 손들고 저놈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선 덕소고등학교가 정말 모의고사 보는 눈이 오히려 와부고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덕소고 내신을 위해서 일단 1학년 때는 죽으나 사나 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내신 점수를 받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시험은 첫 시험입니다. 운 좋게 몇 개 찍어서 맞아서 고등급 그러니까 높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돼서 고등학교가 쭉 순탄하게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그 반면에 아주 운 나쁘게 찍은 게 다 틀렸어 혹은 애매했던 게 다 틀렸어 이런 애들은 그때부터 내리막인 애들도 있어요. 첫 시험이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 자제분께서 첫째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첫 시험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냐 기본 영어력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영어를 잘하는 애가 시험을 잘 봅니다. 쉽죠? 근데 이제 영어를 잘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인 피지컬이 좋아야 되고 이를테면 인지부화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해석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모든 시험에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 당연히 독해력이겠죠? 독해인데요. 재미난 건 이 독이라는 글씨랑 해라는 글씨가 의미하는 게 좀 달라요. 독은 영어,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를 좀 비유를 해보면 독은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냥 읽고 이 말이 한국말로 무슨 말이다라고 하는 능력. 해는 한국말로는 오케이.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길러내야 되는데 1학년 때는 특히 덕소고 커리큘럼이랑 맞물리자면 1학년 때는 무조건 독에 집중하는 거. 일단 문장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바꿔야 되고 여기에 100%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덕소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해석을 그래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딱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내가 읽은 게 맞나? 내가 읽은 게 안 맞나? 아리까리한 선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귀신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이 뭘 헷갈리는지 다 알아요. 자, 두 번째는 영어로 된 비문학. 이게 이제 독해가 되겠죠. 영어로 된 비문학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요거는 이제 2학년 때. 덕소고등학교는 A반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할 거고요. 덕소고등학교 B반은 제가 B반을 맡을 거예요. 덕소고등학교 B반은 1학년 2학기 혹은 방학을 이용해서 글의 논리를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져갈 건데 글의 논리 보고 이해하는 능력 열심히 설명해서 다 이해시켜 놨어. 와, 선생님 대박이네요. 이렇게 풀기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독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해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기초부터 시작한 어법 서술형인데 정말 아주 처절하게 기본적인 수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오늘 제가 좀 원래 칠판에 쓰면서까지 설명하는 사람은 진짜 아닌데 덕소고등학교를 오랜만에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 예를 들어서 the boy who lives next door is my brother.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국말로 해석해보라고. 이거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면 이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옆에 자제분들에게 해석 한번 해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석할까요? 지금 바로 옆에서 시키시면 좀 민망하고요. 어, 그러니까 보통 야 이거 해석해봐 라고 하면 옆집에 사는
남자애는 이야, 내 형제야, 뭐 오빠라고 하겠습니다. 오빠야 라고 얘기해보면 완전 한국말로 너무 예쁜 해석이죠.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왜 그러냐면 무조건 앞에서부터 뒤로 가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영어랑 한국어가 어순이 달라지니까 막 뒤죽박죽돼서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잘못한 건 뭐냐면 이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이를테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실 그냥 괄호 열어주고 화살표 해주고 하는 역할이 맞아요, 한국말로는. 근데 얘를 써놓고 왜 안 읽냐라는 거죠. 빨리 끝내래요. 얘를 써놓고 왜 안 읽냐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 애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해보면 남자애인데 후 우리 한국말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그 복이랑 다음 보기 중에서 했을 때 그 복이랑 하나는 파생명사고 하나는 동사의 명사적 활용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외국 애들도 후가 의문대명사네? 여기선 관계대명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얘가 기본적으로 명사예요. 애인데 어떤 애냐면 사는 애야. 옆집에는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요런 어떤 아주 기본적인 문법 그래서 얘가 이 스스로가 남자애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뒤에 주어가 따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뒷구조가 불완전한 거예요. 얘 스스로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적으로 외우면 관계대명사는 뒷구조 불완전, 관계대명사는 뒷구조 불완전 이렇게 외우면 조금만 거 하나 다 틀린다. 제가 오늘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아주 기초부터 좀 시켜야 되고요. 꾸준함으로 쌓아가는 어휘력. 요거는 양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강민재 선생님께서 늘 하시는 말인데 타협 없습니다. 뭐 이제 선생님 뭐 이렇게 하면 봐주세요. 저렇게 하면 깎아주세요. 응, 안 돼. 숙제는 봐줄 수 있어. 뭐 봐줄 수 있어. 이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학부모님들께서도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시키냐? 우리는 뭘 시키냐?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해석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문장 구조 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1학년 때는 정말 그거 끝내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 시작해야죠. B반은 1학년 거부터 시작할 거고 사실 A반은 학생 수준에 따라서 고2 건너뛰고 고3 거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원생들은 A반 수준에 있는 애들이 고2 모의고사면 거의 항상 하나 두 개 틀리거나 A반 가장 못하는 학생이 90점대 초반이어서 고2 거라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고3 걸로 갈까 생각 중인데 A반 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문법은 정말 기초부터 내가 이런 말 하잖아요. 어법 끝 합니다 이러면 우리 애는 어법 끝 두 바퀴 돌렸는데 변형 문제 만들면 다 틀려요. 다 틀리게 할 자신도 있습니다. 오버하지 않고 딱 정석만 물어보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정석을 모르고 중학교 때 선행은 익숙해졌다가 끝이에요. 그거 가지고 소위 말해서 쇼부가 안 납니다. 자, 그리고 특강인데요. 특강은 선택인데 아까 덕소고 문법 문제 보셨잖아요. 요거를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를 빠라락 풀면서 개인이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킬 거예요. 물론 이걸 안 배워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 공부를 합니다만 이게 덕소고에서 확실히 1등급을 받으려면 요 문제를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요거 틀리면 2등급, 뭐 과거 이제 9등급제에는 요거 틀리면 2등급, 요거 안 틀리면 1등급 요런 구조였기 때문에 요 연습을 확실히 좀 시킬 필요가 있다가 되겠고요. 학습 관리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뒤에서 빨리 끝내라고 하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단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개수 밑에 나와 있고요. 타협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수준별 독해 과제 줄 건데 제가 독해 과제가 52주 분이 1, 2, 3학년 거가 다 있어요. 다 주간 독해 과제로 교재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수년 동안. 그래서 사람마다 좀 저는 선생님 고2 거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어려워요. 한 애는 고1 거, 과제는 고1 걸로. 선생님 저는 고2 거 하고 있는데 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과제는 고3 걸로. 그런 식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에는 수준에 맞게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기초부터 sigma까지 문법 복습 시험 볼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시험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문법 복습 시험 때도 하고 덕소고 특강 때는 또 덕소고 유형으로만 만들어서 시작을 시킬 거고요. 주 1회 이상은 반드시 모의고사를 봐야 됩니다. 애들 소풍 갔다 온 날도 모의고사 보거든요. 주 1회는 무조건 봐야 돼요. 흐름 끊기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냥 학원을 안 다녀도 주 1회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이제 덕소고등학교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꼭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 어디보다 훨씬 더 좋은 교재와 관리로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약속드리면서 저는 발표를 이만하고요. 끝날 때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덕소고등학교 1학년 수학 담당하게 될 허윤정이라는 수학 강사고요. 사실 앞에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너무 많다. 저 다 하면 2시간 걸릴 것 같다 하니까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짧게 끊어라. 이렇게 하셔서 저는 PPT를 다 잘랐거든요. 근데 앞에서 원장님이 40분을 하셔버려가지고 제가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이제 덕소고 1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앞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어, 좀 떨리네요. 일단은 제 소개를 하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회 할 때마다 소개해드리는 이 자리가 저는 되게 좀 얼굴도 빨개지고 좀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 자랑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잘한다? 나 되게 잘하는 강사다? 이거를 자랑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부끄러운데 이제 저는 이 동네에서 되게 오래 살았어요.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지금은 다산에 살고 있기는 한데 덕소에 한 15년 정도 살면서 도심초 예봉중 와보고를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네, 그때 제가 수능을 현역 고3 때 3개를 틀리고 서울대 그리고 아주대 의대 카이스트 이렇게 정시로 농어촌 없이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제가 덕소에서 나고 자라면서 뭐 여기 삼거리에서 저도 그때 노래방 가서 애들이랑 놀았었고 베스킨라빈스 가서 놀았었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아이들이랑 공감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난 이렇게 성적이 저도 많이 떨어졌다가 올랐던 케이스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작년에 제가 와서 와부고등학교 수업을 사실 올해 1년을 했어요. 덕소고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처음 맡게 되는 건데 1년 동안 와보고 수업을 하면서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좀 성과가 또 좋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제가 와보고 올해 1학년 1학기, 2학기 둘 다 전교 1등을 제가 다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덕소고에서도 내년에 좋은 성과를 내고 싶어서 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소고만의 내신 자료를 또 준비를 해서 수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 같은 경우는 현행부터 사실 선행까지 아이들이 좀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현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중요하고 또 고1 내신을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그리고 사실 이과 계열에서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선행까지도 고2 이상 수능 수준의 선행을 어디까지 했는지도 되게 중요해서 어떤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 적어놨는데 그래서 좀 기준이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뭐 수학 100점이었다. 뭐 내신 수학 틀린 적이 없다. 뭐 그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금 내신 시험이 특히 여기 예봉화부 덕소중 다 쉽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고등학교 때 딱 들어가면 고1 3월 모의고사로 아이들이 중등 범위의 시험을 보게 돼요. 그거 한번 치러보시게 하시면 아이들이 아마 충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3등급도 안 나오는 학생들이 사실 내신 100점 맞으면서 3등급도 안 나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 3등급 이상이 나오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고1 내신까지 공통수학 1, 2 좀 선행을 했다 하시면 그것도 역시 뭐 고2 3월 또는 고1 6월 고2 3월이 더 어렵습니다. 고2 3월, 고1 6월 모의고사 봤을 때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통해서 역시 내가 고1 수준의 수학은 어디까지 대비됐는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선행 진도를 나갔다고 하면 사실 대수, 미적 분일, 확률과 통계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년 이상의 선행이니까 애들이 막 엄청난 심화까지 한 것 를 바라지는 않아요. 대신에 근데 그냥 한 번 봤다로는 별로 의미가 없고 좀 의미 있는 선행이 되려면 저는 적어도 한 센 수준의 문제라고 하면 90% 이상은 혼자서 풀어서 맞출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선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제가 이제 담당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와보고 1학기, 2학기 전교 1등이었던 학생들의 사례인데요.
한 명 같은 경우는 그 선행이 아주 잘 돼 있는 학생이었어요. 미적분 2까지 다 선행이 되어 있었고 그것도 그냥 진도를 대충 뺀 게 아니라 심화까지 좀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 학생이었어서 들어가자마자 계속 1등을 했어요. 독보적으로 1등을 했고 중간에 좀 방심해서 삐끗하긴 했어도 결국 다 회복을 해서 점수가 잘 나왔던 케이스가 있다면 나머지 한 명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친구는 선행이 거의 안 돼 있었어요. 딱 고1 정도 거까지만 선행이 되어 있었고 심화가 거의 없이 개념 수준으로만 보고 온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저도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는데 겨울방학 때부터 정말 너무너무 수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니까 그냥 한대요. 국어랑 영어는 근데 안 하고 수학만 하긴 했는데 이 친구가 근데 들어가서 중요한 게 뭐냐면 1학기 때는 성적이 그렇게까지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가 약간 턱걸이 1등급이거나 2등급 초반 정도의 점수가 나오니까 얘가 불이 붙은 거예요. 아, 나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 여름방학 때부터 진짜로 수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학기 때는 중간고사를 전교 2등을 하고 기말고사를 전교 1등을 압도적인 1등을 했어요. 2등이 80점대인데 얘가 97점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보면 선행을 많이 해놓으면 유리한 건 맞아요.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다른 과목에 좀 쏟을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니까. 근데 그게 꼭 아니더라도 충분히 최상위권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키라고 써놨는데 사실 선행도 중요하고 심화도 당연히 중요한데 선행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방학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내신 하면서는 이제 수행평가도 챙겨야 되고 하니까 아이들이 뭐 지금 고1 거 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뭐 수원을 해라, 대수를 해라, 미적분을 해라 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선행을 빼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지금 당장 최우선 순위는 고1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1 수학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애들이 딱 들어가서 1학기 내신 딱 봤는데 막 3등급 이렇게 떠버리면 놔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학기 내신을 만드는 게 저는 무조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독서고 수학 그 편제표를 보니까 문과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딱딱 맞춰서 2학년 1학기 때 대수,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1,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를 이렇게 이수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선행 부담이 좀 적은데 이제 이과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과마다 아마 권장하는 과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고 와라. 특히 뭐 공대 아니 뭐 상경계열이라고 하면 경영대, 경제대 이런 데를 말을 하는 거고요. 또는 뭐 의대라든지 자연계열이라든지 하면 분명히 수학 과목을 이거를 꼭 듣고 와라 하고 지목하는 과목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어쩔 수 없이 수학을 2과목 이상 이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게 선행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만 해도 너무 힘에 부치죠. 이거를 다 처음 듣는 과목들인데 그거를 2과목씩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저도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미안하고 애들한테 불쌍하고 안쓰러운데 선행을 해야 이거를 따라갈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과 계열 지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 동안 어쨌든 고1 과정까지는 좀 제대로 끝내놓고 갈무리하고 들어가는 게 좋고 이과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2학년 과정 대수랑 미적분 1 정도까지는 좀 공부를 해놓고 들어가는 게 아마 고등을 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좀 힘들죠. 애들이 사실 제일 힘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덕수고 수학을 보니까 사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수학 선생님이 새로 들어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덕수고가 좀 기존에 보통 1등급 컷이 한 90점 초반에서 80점 후반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는데 작년에 오신 선생님이 그 1학기 중간고사를 되게 어렵게 내셔가지고 등급 컷이 훅 떨어지고 내신 자료 자체도 좀 예년보다 좀 늘고 또 부교재 자체도 난이도를 그 1등급 만들기라는 교재를 썼는데 기존 부교재보다 조금 어렵게 써가지고 아이들이 좀 어려워했다고 알고 있어요. 뭐 이건 사실 1학기 중간고사 이렇게 나와서 기말고사랑 뭐 그 다음 2학기 시험은 조금 더 쉬워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덕수고라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들이 좀 공부를 해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되게 좀 저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덕수고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기본적인 문제들만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화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저는 그렇게 느꼈었고요. 그래서 똑똑한 1등급 전략이라고 써놨는데 저는 이게 사실
어느 학교에나 다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개념 정리 똑바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전 대비, 시간 재고 연습하고, OMR 마킹까지 다 연습하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독서고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교재. 부교재 연계율이 독서고 시험이 되게 높거든요. 부교재랑 교과서에서 90% 이상이 변형돼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물론 어렵게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90%만 맞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그 아까 1등급 컷이 제가 90점 초에서 80점 후반 나온다 했으니까 이것만 다 맞춰도 어떻게 보면 1등급이 확보가 되는 거고, 심지어 5등급제로 가면은 그게 더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좀 타고난 수학머리를 뛰어넘어서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교재랑 교과서를 그냥 이제 씹어 먹듯이 애들 달달달달 외우듯이 공부하는 건 물론 안 좋지만 계속 저는 사실 제가 자랑하는 게 변형 문제를 저는 정말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시킬 거고, 근데 무엇보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학습량이 보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겨울부터 학습량 늘리는 게 사실 저는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수학 같은 경우는 예비 독서고 1학년은 정규 A반, B반으로 수준별 편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레벨 테스트를 어제부터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이 와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A반 같은 경우는 좀 심화 수준의 수업을 하고 B반에서는 기본 수준의 수업을 할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A반에서 또 심화만 하는 건 아니고 기본이랑 심화를 같이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특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행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통수학 2, 대수, 미적분 1까지 개념 수업을 열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선택해서 들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써놨는데 이건 그냥 진짜 예시인 거라서 아이들에 맞게 편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우리 아이는 뭘 들으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 추천을 바라시면 저한테 나중에 문의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 이거는 빠르게 빨리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요. 일단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습 컨텐츠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필기량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막 앞에 문제를 풀면 애들이 막 문제 푸면서 받아 적으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최대한 저한테 집중을 하고, 필기는 나중에 제가 필기 자료를 줄 테니까 그거 보고 다시 복습을 해라 하면서 영상이랑 필기 자료 항상 나눠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수업 밴드 운영하면서 아이들한테 뭐 공지사항이 있거나, 또는 제가 잔소리를 정말 많이 하는데 잔소리가 있거나 하면은 이제 업로드를 계속 하고 어머님들도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표나 공지사항 이런 것도 다 학생들이랑 어머님들한테 다 개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클리닉이 모든 수업의 앞뒤로 붙어 있고, 그리고 주말마다 저희가 항상 클리닉이 있어요. 매주. 그래서 주말 클리닉 때는 이제 뭘 하냐면 매주 저희가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서 아이들이 틀린 문제들을 개별로 저희가 학습지를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틀렸던 문제들을 모아서 주말에 다시 풀고 고치고 조교 선생님들한테 검사 받고 뭐 모르는 문제 질문하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신 대비 컨텐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학교 부교재 같은 문제들을 변형을 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해서 올해 1년 동안 사실 와보고 1학년 학생들한테 제가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선생님 컨텐츠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또 독서고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 제 전화번호가 있는데 혹시 수업 관련돼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말을 좀 빨리 했는데 급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은 잘 지킨 것 같네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내년에 독서고를 처음 담당하는 것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저 선생님이 잘할까 싶은 걱정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올해도 와부를 처음 맡았었는데 좀 잘했던 만큼 내년에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유학원에서 국어과 대표 강사 맡고 있는 강민재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막 다른 데 수업을 하고 와가지고 뛰어와서 네. 제가 오늘 그 설명드릴 거는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예비 독서고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고자 하는데 앞에 이제 다양한 그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 설명을 좀 들으셨을 테니까 조금 너무 텐션이 떨어져 있을까 봐 가볍게 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요렇게 생겼고요. 그 실물이 좀 더 낫죠. 제가 처음부터 이제 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중등 국어는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맨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4, 5개월 정도만 딱 지나면 학부모님들이 사실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보통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100점이 나왔는데 70점이 나왔어요. 선생님. 어떤 학부모님은 이제 60점이 나왔어요. 우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좀 닦아드리는데 눈물을 닦는데 이제 시간을 할애를 하는데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가 이제 올라가면 국어가 어떻게 달라질까? 어머니들 다 요리 하시죠. 아버님도 요리 하시고 쌓는 것하고 데치는 것의 차이가 없죠.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데치는 거 한 얼마 정도 삶아야 데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애매하죠. 이게. 그렇죠. 재료마다 다르죠.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특히 문학에서 물어보는 게 이런 거. 제가 뭘 가르치냐? 그걸 이제 궁금해하세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어강사는 도대체 뭘 가르치냐? 문학은 애들이 그냥 대충 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 비유를 드리는 것 간단합니다. 학생들한테 쌓는 거하고 데치는 게 뭐야? 차이가 뭐야? 물어보시면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1분 넘어가면 데치는 건가요? 3분 넘어가면 데치는 건가요? 도대체 몇 분 몇십 초까지 데치는 거고 그 이상 어디부터 어디 쌓는 건가? 근데 이제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사실은 재료에 따라 다르고 아삭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 살짝 데쳐야 돼요. 근데 그게 규정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문학 감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냥 초심자들이 그냥 데치는 것과 쌓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번 훈련을 통해서 이 정도 재료는 이 정도 익혀야겠다. 요걸 이제 연습하는 게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겨울방학 동안 뭘 하느냐? 학생들한테 일단은 불을 켜고 물을 넣고 재료를 넣는 방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과정이 쌓는 거야를 가르친 다음에 다양한 문제풀이 방식과 이제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요 정도까지는 데치는 거고 요 정도까지는 쌓는 거다. 이걸 3개월 동안 훈련합니다. 요게 3개월 동안 훈련하는 게 고등학교 들어가서 생각보다 많은 결과를 바꿔요. 특히 덕서고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문법은 생각보다 평이하게 나오는데 문학이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제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문학이 외부 연계 작품도 다양하게 많고요. 선택지도 좀 까다롭습니다. 한 2023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학교에서 조금 변화를 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그냥 내신식으로만 쭉 이제 공부를 시키다가 작년부터는 부교재도 좀 선발을 하고요. 기출문제 같은 것도 좀 내면서 수능식으로 많이 바꾸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립학교 특성상 완전 수능식은 아닙니다. 일부 암기하고 선택지가 좀 모호한 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겨울방학 때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법 같은 거는 기초적인 걸 좀 이제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 이제 잠깐 자료를 보시면 이제 중급 내신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게 중학교 때는 보통 한 10일 전부터 공부를 시작하고요. 한 2, 3일 정도 빡세게 밤을 새거나 이러면 100점, 90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밤을 새는데도 90점이 안 나오는데 하면 이제 자유롭게 이제 자라나고 네. 그거 말고는 대부분 나오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2, 3일 밤샌다고 해서 나오지 않아요. 선택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중급 내신 선택지인데 글에 대해서 이제 기하원, 니은, 디귿, 리을 실어넣고 고르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요 관내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 추리 기억에 해당하는 소비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됐고요. 용돈을 모아 갖고 싶었던 뭐 청바지 했었다. 카페에서 멋진 해돋이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선택지를 보면서 뭔가 추론하고 분석해야 될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읽고 고르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말입니다. 이게 4학년 2학기 기말입니다.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해놓고요. 한 작품에 대해서 그냥 표현법들 쭉 알려놓고 외운 것들 그대로 골라내기만 하면 점수 나옵니다.
학생들이 사실 엄청나게 작품을 분석하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참고서에 있는 걸 그냥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 표현법이 나오면 체크하고 100점 맞았어요. 6점 맞았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넘어가 보시면 이런 것도 쉽죠. 고대는 확실히 다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좀 숨겨놓긴 했는데 앞에 거는 좀 마구고 뒤에 거는 동화고인데 덕수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바로 까는 게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아직은 찍어놓지 않았는데 거의 동화고하고 비슷하다고 칩니다. 그 근처에 있는 학교로 치면은 이사신도시에 있는 한양고하고 문제 스타일이 유사해요. 1학년 1학기 때는 문제 수가 한 25에서 30문제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저 수능은 막 그렇게 어렵지 않고 2학기 딱 넘어가면 30문제, 30문제 넘어가. 타임어택이 심하고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일단 완부 기출부터 좀 보시면 이제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학생들이 내신 시간에 공부하지 않은 작품. 처음 보는 작품. 6월 12곡을 깔아놓고 이 한자 많은 것들 다 해석해요. 두 번째, 이 질문을 한번 보시면 문장을 하기 위해서 화자는 본연인식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유정코 무심한 삶을 추구하는 화자는 오한시 하는 상황을 지향하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입니다. 중학교 때 아니면 청바지를 산다 이런 컨텐츠 보다가 이걸 보는 순간 이제 완전 소위 말해서 같이. 근데 학부모님들은 사실 중학교 때는 100점이 나왔는데 우리 아이가 왜 갑자기 점수가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가보시면 나다 작품까지 두 작품을 더 엮어서 문제를 풀지 않는데 우리 잠깐 보실까요? 아마 학창 시절 때 학부모님들도 아마 보신 적이 있는 시절 겁니다. 잘 안 보시면 이조년의 이화의 월백하고라는 시조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뭘 물어봤는지 한번 선택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선택지가 유인물에 있을 겁니다. 나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유친화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애상적 정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애들이 애상적 정서 알 수 있다고 치고 청각적 이미지 알 수 있다고 칩니다. 이를 청각적 이미지라는 건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 감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신사를 니들이 찾을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작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화의 월백하고 문학의 감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백꽃나무에 달빛이 쨍하게 비치고 한밤중에 화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집춘신 그 나뭇가지 뭔가 봄날의 애상감 같은 그런 정서가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자규의 아래는 자규는 이제 소적세입니다. 소적세 밑에 다정도 정이 많은 것도 경인 것 같아서 잠 못 들어 하노라 이겁니다. 청각적 이미지가 나오나요? 안 나왔죠. 하지만 청각적 이미지가 나온다가 정답입니다. 여기에 소리가 없어요. 이 EBS 수능특강 변형지문이거든요. 청각 이미지가 없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게 없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밤중에 한 새벽입니다. 나뭇가지를 보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달빛이 쫙 비칩니다. 근데 거기서 나뭇가지에 뭔가 나의 서글픈 정서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내 새가 알려면은 알겠냐 이거. 새가 갑자기 날아와서 나와 대면하고 난 이 마음을 알아볼라 이렇게 대면하는 게 아니죠. 숲속에서 소쩍새가 소쩍 울고 있는 거예요. 숲속에서 소쩍 우니까 내가 자기한테 바라보다가 뭐야?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청각적 심상이라는 건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고 상황이나 맥락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어요. 이게 중학교 국어하고 완전히 다르죠. 아까는 그냥 텍스트로 보고 청각적 심상이 있냐 없냐 판단하는 게 중학교 국어인데 고등학교 국어 문학은 특히 덕수고 문학이 제가 좀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학적 상황을 판단해야 추론할 수 있어요. 하지만 EBS 수능특강 선택지를 살짝 변화합니다. 이런 걸 보시면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가 얼마나 다른지 조금의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근데 이제 뒤에 넘어가 보시면 이런 문법법, 이런 표현상의 특징들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지식적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챙기는 게 겨울방학에 윈터 동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겨울방학 동안 국어 공부 도대체 뭘 하냐?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제가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국어 성적이 6등급, 7등 거의 노베이스 상태에서 1등까지 올라오는데 최소한 6, 7개월. 조금 기초가 있는 학생들은 3, 4개월 정도 걸려요. 윈터는 이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윈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1등급 나온다. 단어는 못 들어요. 하지만 내신에 들어가서 특히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고 5등급제가 됐기 때문에 첫 내신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좀 압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겨울 방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동아부 기출이긴 한데 조금 더 쉽습니다. 그나마 조금 더 이게 잘못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보시면 윤동주의 자화상 같은 작품이 나오고요. 이렇게 작품들이 서정주의 자화상이라는 추가 연계 작품을 또 추가 보기로 넣어놓습니다. 이 다음 두 작품을 비교하는 식으로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독서고는 보통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아까 봤던 와부고 기출보다는 조금 더 쉽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런 거 이제 모의고사 변형지문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국어를 생각보다 약보다가 가치를 두고 있다. 왜 학부모님들이 4, 5개월 지나서 울면서 전화가 오시냐. 학부모님 전화 오셔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때 국어 잘했는데 남편 탓인가요? 남편 고등학교 국어 점수를 다시 까봐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남편 잘못이 아니고요. 어머님이나 아버님 잘못은 아니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그냥 국어를 읽고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풀어나고 생각해야 된다.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됐어요. 중학교 때 영어 수학 학원은 많이 다니거든요. 국어학원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녀도 점수가 나오니까. 고등학교 와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개 정리를 해놨는데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학도 해야 되고 독서, 소위 말하는 비문학도 해야 되고 문법 영역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뒤에 나오면 중세국어, 우리가 알 수 없는 15세기, 16세기 나오는 중세국어 문법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학교 수업만으로 따라가기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이따가 연계작품, 특히 독서고에서 이제 1학년 2학기 중간에 나왔던 연계작품 리스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암기도 그냥 단순히 암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컨텐츠 아까 보셨겠지만 컨텐츠 읽어서 이런 내용이구나 안 됩니다. 생각하고 끊어내고 분석하고 추론해야 됩니다. 시간 당연히 부족합니다. 특히 독서고는 30문제 이상 나오거든요. 특히 2학기간에 기본값이 30문제이기 때문에 50분 안에 5분 정도 마킹할 시간 빼고 나면 한 문제당 정말 조금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암기할 거 암기하고 풀어내고 수능식으로 풀어내고 이게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겨울방학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과목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어는 중학교 때까지 안 하셨어요. 이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특히 수능 최저를 맞추거나 이과 상위권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결국 발목 잡는 게 국어거든요. 기초가 고1부터 탄탄하게 올라가야 좋은 성적,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중학교 때 먹고 토하고 하는 식으로 공부해요. 2, 3일 공부 쫙 하고 쏟아버리고 그럼 다시 또 먹고 또 토하고 근데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 학생 다른 데서 한 학생 1학기 이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피드백을 하는 와중에 상담을 했는데 학생이 울었어요. 상담하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기말고사 때 돼서 이제 저한테 왔거든요. 저랑 시험 딱 한 번만 쳤는데 제 성적 이제 추이를 보면서 다른 학원을 여러 군데 돌아다녔다고요. 그걸 보면서 너는 1학기 때 왜 이렇게 많은 학원을 돌아다녔니? 라고 물어보니까 눈물을 줄을 흘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권에 들 정도로 잘했고 그렇다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중학교 방식으로 하니까 성적이 안 나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암기로 어떻게 버텼는데 1학년 1학기 기말 2학기로 넘어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암기로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밤새면서 거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꾸벅꾸벅 공부했던 거예요. 근데 주위에서 아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했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바꿔야 돼. 중학교 때 공부하던 방식을 바꿔야 지금 용기를 내야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저는 국어 과목에 한해서는 중학교 때 실력 점수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중학교 때 70점을 맞았든 50점을 맞았든 중요하지 않고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오히려 중학교 때 50점 맞았던 애들이 성적이 더 잘 나와. 왜냐하면 잃을 게 없거든. 왜냐하면 도전할 것밖에 없어. 근데 공부를 중학교 잘했던 애들은 성실하게 항상 암기해 왔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을 도전하면 그나마 있는 점수도 잃을 것 같아. 이게 고등학교 가서 확 달라져. 그런 준비를 시행착오를 겨울 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넘어가시면 덕서고 국어 특징인데 네. 이게 이제 제가 쉬운 듯 까다롭지만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완전한 수능식은 아닌데 최근에 좀 변모하고 있습니다. 아마 5등급제가 되면 조금 더 추론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거고요. 이게 유형입니다. 다소 많은 문항들 나오고 있고요. 올해 이제 2학년 1차 집필 30문항, 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2차 집필 문학 22문제에 문법 8문제, 문학이 훨씬 많습니다. 밑에 한번 보시면 외부 연계 활용도 푸른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싹 다 외부 연계입니다. 선택지에도 들어가 있고 보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덕서고 국어 쉬울 것 같다라고 하지만 완벽하게 챙겨야 특히 이제 기존 학습, 기초 학습이 잘 돼 있어야 점수를 잘 맞을 수 있고요. 차이점이 좀 있다면 이 작품들이 아주 생뚱맞은 작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북어의 이런 12곡은 사실 잘 안 되는 작품. 여기 보시면 직방송 내지 마라, 백구야 말 물어보자, 이화의 월백하고 뭐 까마귀, 그다음에 내맘 배워내고 매화 추억에서 들기려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필수 문학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제를 합니다.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고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실하게 처음부터 준비만 잘 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도 선택지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완전 순회형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신 교과서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항상 활용하긴 합니다. 근데 모의고사 변형도가 엄청나게 높진 않아요. 공부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학생들에게 이제 난이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전 교육과정 때도 그랬고 이번 때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잘 선택하지 않는 교과서죠.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 해냄 교과서를 쓰는데 소위 말해서 똥 교과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하는 그 온라인 문제은행에 문제가 없어요. 혼자 공부가 안 됩니다. 작품도 생소한 게 많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고 이 교과서 자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거의 취급을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작년에도 그러니까 이전 교육과정 때도 잘 안 쓰는 교과서였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혼자 공부를 하려면 온라인에서 문제은행에서 그렇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좀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좀 합리적이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저와 제 조교신들이 변형 문제 다 만들어야 될 거고 자체 교재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학원의 도움을 좀 받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이제 교과서 목차고요. 아직 완전히 풀리진 않았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목차가 대충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텍스트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중간중간에 너무 작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건 다음에 PPT로 뭐 다시 안내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별의 명당 같은 유명한 작품들도 있고요. 비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 나오는 작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전 교과서가 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 독서고를 어떤 학원에서 많이 가르쳤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제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유형이 딱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겨울방학 잘만 훈련시키면 충분히 좋은 성적 내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 커리큘럼인데 나중에 이제 브로마이드나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받아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겨울방학에는 와북어 독서고를 다니지 않고 통합수업을 합니다. 이거는 뭐 독서고라고 해서 특별한 유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올라와서 아예 새로 고등국어를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수년간 제 자체 교재로 항상 제가 직접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르쳐 왔고요. 항상 매 윈터 스쿨마다 호평을 받았던 교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PDF나 본 교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문학, 그다음에 독서, 문법 세 가지 파트를 매 주차별로 이렇게 파트로 구별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8주에서 6주 정도인데 다 할 수는 없고 대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만 확실하게 훈련한다. 이게 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방식에 따라 제가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훈련을 시킬 거고요. 이렇게 페이지가 좀 넘어갔는데 죄송합니다. PPT 하다가 해보시면요. 22페이지라고 앞에 조금 12페이지 다음에 좀 섞였거든요. 수업은 이제 좀 8주인데 특강이라고 되긴 한데 특강은 이제 문법을 따로 뺀 겁니다. 그거는 특강을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법은 문법 시간을 따로 빼서 6주를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문학 그리고 독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월화로 구성이 될 거고 월요일에 아마 정규 수업이 들어갈 거고요. 화요일에는 문법 집중 수업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할 수 있는 건 시간이 많아요. 그렇다고 돈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부탁해서 국어 시간을 좀 늘려야 돼요. 지금 안 하면 할 시간이 없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반대 다른 국어 전문학원 가보시면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에서 4시간 수업입니다. 그것보다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정규 수업 시간 자체가 7시간 훨씬 길고요. 그거 말고 이제 제가 제 전담 질답 조교들, 클리닉 조교들이 있습니다. 걔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저희 조교진들이 학생들 붙들고 될 때까지 계속 훈련시킵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자성, 고전, 어휘 이런 게 있거든요. 첫날부터 계속 시켜가지고 나날이 그냥 누적으로 암기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수 클리닉은 항상 수업 뒤에 있는데 그거 말고도 추가 클리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질답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추가로 다 제가 편성해놨고요. 매주 테스트를 치고 테스트 결과, 과제 결과는 어머님, 아버님 폰으로 다 발송됩니다. 그리고 재통과 통과 못했다 이런 것들도 결과가 다 나오고요. 학생들은 싫어하지만 부모님들은 투명하게 내 자식의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이 통과자들 통과할 때까지 시험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제로비스 시리즈라고 해서 제가 1, 2, 3권 해놨고요. 1권, 2권 자체가 이제 정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고 3권은 과제집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집 말고도 이렇게 보시면 필수 어휘, 필수 한자 성어 자료, 그다음에 주차별로 학부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도 쳐야 되니까요. 그리고 연습을 시킬 겁니다. 아마 5주차부터 구정 지날 때부터는 좀 연습을 좀 강력하게 많이 시킨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 고전 시각 노트도 제가 요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진리대로 훈련시킵니다. 고전은 학생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이 있을 때, 그나마 의욕이 있는 예비고일 때 조금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구성은 이렇고요. 이렇게 좀 섞여서 죄송하고 커리큘럼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주차별로 제가 다 구성해 놨습니다. 교재 자체가 제가 다 주차별로 구성해 놨거든요. 그냥 아무 교재나 교천학교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주차별로 문학, 독서, 문법 구성되게 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번에도 와보고 국어가 이제 총 11명인데 8명이 제가 1등을 했고요. 12명이 2등을 했고요. 와보고를 재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다른 국어 학원들에서 이미 많은 1등급을 내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처음 하면서 계속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독서고를 처음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두렵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확실하게 좋은 성적을 좀 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캐치프레이즈인데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제 프로필 창에도 써 있거든요. 학생과도 타협하지 않고 성적과도 타협하지 않고 제 어떤 체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지였습니다. 지루하시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소 온율학원에서 상담 실장을 맡고 있는 최미애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원래 이제 과학 선생님이 통합과학 선생님이 이제 수업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통합과학 선생님께서 지금 한 2주, 3주 동안 하나고 특강이 있으세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12시간씩 특강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참여를 같이 못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통합과학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이제 책자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정혜 선생님이라는 분이 해주실 거고요. 화학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전교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이제 그 유명한 학원에서 이제 수업도 많이 하셨고 특히 또 이분이 메가스터디 고석용 화학 선생님 수업에 같이 참여하셔서 컨텐츠도 엄청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도 같이 다 보고 했는데 정말 수업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되게 이제 좀 관리도 잘하시고 그래서 조금 이제 앞으로 그 통합과학 수업할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온유학원에서 준비한 통합과학은 방학 동안에 6주 동안 특강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 6주 특강이 열리는데 통합과학 과목이 결국은 1학년 때의 내신 과목이지만 이 친구들은 수능도 봐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은 수능도 봐야 돼서 이게 이제 내신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수능 과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아마 이제 수업 잘 해주실 거고요. 이번 특강에는 통합과학이 개념 특강도 열리고 심화 특강도 열립니다. 그래서 심화반이 한 반이 있고 개념반이 한 반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입반을 해주시면 되냐면 개념반은 정말 이제 고등 과학을 한 번도 안 해봤다거나 아니면 해봤지만 나는 진짜 과학이 너무 힘들다거나 좀 싫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이제 개념서부터 고등 과학의 개념서부터 처음부터 이제 좀 쉽게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도 결국에는 이제 뭐 가서 3월부터는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재밌게만은 할 수 없고요. 그 6주 안에 저희가 통합과학 1, 그러니까 1학기 분량이 다 끝나야 돼요. 1학기 분량이 끝나고 3월부터 바로 내신 대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아마 타이트하게 많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매 시간마다 아마 복습 테스트 계속 보시고 추가적으로 수업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닉 다 진행하실 거니까요. 그런 부분 이제 이용하셔서 부족한 부분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화반은 고등과학을 한 번이라도 해봤거나 아니면 고등과학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과학을 어렵게 설명을 들어도 괜찮은 친구들이 모여서 수업을 할 거고요. 요 반도 심화반이라고는 하지만 개념 설명이 안 되는 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개념 설명도 다 하시지만 추가적으로 개념반보다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화적인 부분까지도 수업을 해주신다는 말씀의 반이고요. 요 반은 이제 우리가 보통 개념 설명할 때 푸는 문제들 이외에 아이들한테 모의고사형의 문제나 그다음에 좀 어려운 기출문제까지도 같이 좀 연습을 다 같이 시켜주는 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반이 수요일 날 이제 1월에 저희가 구정 빼고 1월에 2번이 열리고요. 2월에 4번이 열려서 총 6번 수업이 되는데요. 수요일 날 아침 10시에는 심화반이 열릴 겁니다. 수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심화반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개념반이 열립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하면 뭐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클리닉 시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6주 동안 이 한 학기 분량이 끝나게 되니까 통합과학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도 이제 내신도 많이 챙겨야 되지만 수능까지도 연결되는 과목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수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저희 이제 컨설턴트님께서 오시는데요. 요 이제 설명은 저희가 이 덕소고 아이들도 이제 우리 대학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대학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덕소고에 맞춰서 생기부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네, 잘 듣고 도움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를 위한 입시 고다현 입시 컨설턴트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순서를 맡았는데요. 눈도 오고 추운데 먼 길 입시 공부하러 와주시느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가 마지막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앞 순서에서는 저희 원장님들과 저희 실장님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내신에 대해서 덕소고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덕소고의 생활기록부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온율학원의 대전 본원에서 전담 입시 컨설턴트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 아이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료를 같이 한번 넘겨주시면, 잠시만요. 네, 요 자료입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사진인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국영수사과 자체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워낙 익숙하게 공부해 오던 과목이죠. 그쵸? 근데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혹시 국영수사과만큼이나 좀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이 주변에 많이 계신가요? 많이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상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내신 때문에도 힘들어하지만 더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수행평가 아니면 생활기록부의 세특관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는 이 카톡들 내용을 보면은 다 그런 부분이에요. 선생님, 제가 진로가 이런 건데 탐구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아이들이랑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유학원 입시 설명회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덕소고에 대한 부분인데 작년에 요맘때쯤에 딱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적용을 해서 덕소고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 1학년으로 입학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일단 덕소고의 입시 특징을 알려면 특히나 이제 일반고잖아요. 일반 고등학교들의 입시 특징을 알려면 입시 결과를 먼저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기준, 그러니까 올해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대를 5명이 갔어요. 근데 여기 안에 수시, 정시, 졸업생, 연수생 이런 애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한 건 학교에 문의해봐야 알겠지만 애초에 일반고에서 서울대를 5명이 갔다? 요거는 대학 입시 실적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보시면 제가 이제 21년도에 덕소고에서 입시 설명회했던 영상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봤더니 학교마다 이제 대학마다 수시, 정시 인원을 굉장히 세세하게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봤더니 수시 합격생, 정시 합격생 비율이 8대2 정도 됐습니다. 그 말은 덕소고의 입시 실적 중에서 대학교 이제 상위 대학 중에서 정시 실적보다는 수시 실적이 조금 더 높다. 비중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특히나 요거 이제 아이들의 졸업생 진학 현황을 보면은 졸업생 애들 중에서 이제 재수를 하는 아이들의 비중이 좀 많이 높아요. 일반적인 일반고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 얘기는 즉 뭐랑 연결이 될까요? 내신 따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시의 비율이 높은데 내신 따기는 어렵다? 그럼 무슨 전형으로 대학을 많이 갔을까요? 내신을 활용한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아이들이 많이 갔습니다. 덕소고등학교의 입시 실적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아이들이 수시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비교과 역량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건데 내신이 저희가 이제 기존에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덕소고의 내신이 까다롭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덕소고가 비교 대상이 와부고, 양서고, 동아고 막 이래서 비교적 덕소고가 내신 따기 쉽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 상위 고등학교들 제외하고 저 지방 쪽에 있는 일반고랑 비교했을 때는 내신이 상당히 까다로운 학교입니다. 그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신이 까다로운 덕소고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실제 졸업생 아이들의 입학 실적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살펴보면은 이 친구는 1.51 등급인데 고려대학교 심리학부를 입학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 좀 일반적이에요. 1.5면 고려대 갈만하네 할 수 있겠죠? 근데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2.38 그리고 3.50 근데 2.38 요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강대를 갔어요. 덕소고에서. 요 말은 일반고에서 2.38이라는 점수로 서성안에 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덕소에서 이렇게 갔다라는 건 그만큼 생기부가 퀄리티가 높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3.50 내신으로 인서울하기 굉장히 어려운 등급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정시 농어촌으로 동국대를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내신 입결, 이 아이들의 입결로 보면은 이 학교는 교과 내신을 따서 대학을 간다라기보단 그 외에 또 다른 평가 요소들 생기부나 아니면 최저 정시 요렇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약대 사회과학대 약대를 1.4등급대 아이가 붙었어요. 근데 요 지원 전형이 농어촌 전형입니다. 근데 농어촌 전형 저희가 이제 지원이 가능한 아이들이 굉장히 비율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농어촌 전형이 어떤 전형이냐면 종합 전형이랑 똑같아요. 서류를 봅니다. 이 말은 종합 전형으로 붙는 친구들도 결국에는 생기부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플러스 알파 우수함으로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2028 개편안과 동시에 또 발표가 된 부분이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이 노란색 과목. 그래서 보시면 이 노란색 과목 제외하고 싹 다 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10%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안에 보시면 기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과목은 기존에 물화생지 중에서 2과목. 근데 이게 지금 고등학생들은 다 ABC로 나옵니다. 그리고 A의 비율이 거의 학교마다 80, 90%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어려웠던 과목들도 이제 지금 기존의 고등학생들은 요거에 공부를 잘 안 해요. 학습 부담감을 느끼지도 않고요. 대치동에서 요 강의가 깔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요 노란색 빼고는 다 등급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경쟁해야 되는 과목이 많아졌다. 그래서 내신이 5등급제라고 해서 어느 정도 좀 내신 따기가 수월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가 느낄 그 학습 부담감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거 봐주셔야 되는 게 아이들 생기부에 이제 성적표가 나오죠. 근데 요 표준 편차 다들 아시죠? 요게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삭제가 됩니다. 이 표준 편차는 뭐냐면 표준 편차가 높으면 내신 따기가 쉬운 학교다. 표준 편차가 낮으면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대학교에서 이 표준 편차를 지표로 그 학교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 때부터 삭제가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반고한테 희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희소식이죠. 그렇죠? 왜냐면 내신 따기가 비교적 쉬운 학교니까. 근데 덕소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 따기가 그닥 쉬운 학교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유리하다. 자, 그럼 여기서 대학교에서 그 학교의 수준을 판단하는 걸 포기를 할까요? 표준 편차가 삭제됐다고? 아니죠. 그러면 어떤 걸로 그 고등학교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과목으로 봅니다. 보통 지금 일반적으로 입시 설명회들에선 원점수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원점수만으로 그 학교의 수준을 평가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더 학교에서 많이 보는 거는 과목입니다. 심화 과목을 많이 이수를 했는지 그런 어려운 과목들이 학교에 많이 깔려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심화 과목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심화 과목이라는 건 제가 어머님들 좀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만들어낸 단어고요.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전문교과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전문교과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이름이 특목고 선택 과목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근데 요 옆에 보시면 계열 보이시죠? 과학, 외국어, 국제, 예술 이게 뭐죠? 특목고죠. 과고, 외고, 국제고, 예고 그 특목고들에서 깔리는 심화 과목들이에요. 근데 이런 과목들을 일반고에서도 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반고들에서 많이 깔고 있는 과목들이에요. 근데
특목고만큼이나 일반고에서 많이 개설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환경상 그리고 교사의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한두 과목 까는 게 사실은 전부예요. 근데 덕소고에서 이런 과목들도 실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들이 깔리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과목을 선택하게 될 때 이런 심화 과목들을 많이 넣어줘야 생기부상에 유리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우리 이런 심화 과목들로 좀 효율적으로 생기부를 챙기고 싶은데 덕소고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이 깔리지 않았다? 그럼 포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요게 있습니다. 근데 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학교에 안 깔린 심화 과목을 깔린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신도 해야 돼, 수능 공부도 해야 돼, 생기부도 챙겨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는데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해가지고 다른 학교를 가서 수업을 하나 더 듣는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부대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하실 땐 우리 학교에서 깔리는 공동교육과정 차라리 들을 거면 우리 학교에 가서 듣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조금 효율적으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경기도의 공동교육과정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과목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점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 지금 본교에 깔리는 과목들로 최대한의 결과물을 내야 되는 환경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덕소고등학교에 어떤 과목이 깔리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모든 학교들이 우리 아이들의 편제표가 다 나왔어요. 다른 학교는. 근데 덕소고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안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이미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만약에 못 받으신 분들은 예비 소집일에 가면은 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도 안 주신다? 선생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미리 받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3년 동안 우리 아이가 배워야 될 과목들이 뭐가 있는지 무조건 사전에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져온 거는 작년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기준의 편제표인데 왜 요거를 가져왔냐? 제가 봤을 때 그 기조가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작년의 편제표랑 올해 우리 아이들의 편제표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서 일단 비교해보고 그리고 편제표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오는데 일단 좀 특징이 될 만한 부분들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025 편제표 받으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 주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고. 그럼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이 확률과 통계가 특징이 2학년 때 문과 이과 상관없이 1년 과정이에요. 이 말은 수학의 커리큘럼 난이도가 꽤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편성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보시면 이과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에 미적분이랑 기하랑 동시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딱 봤을 때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문과 학생들은 이제 이과 애들이랑 확통을 같이 이수를 하면서 내신에서 박살이 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좀 부담이 있고 이과 친구들은 이제 3학년 1학기 때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미적분이랑 기하를 동시다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부담감이 있겠죠. 그래서 수학은 제가 생각했을 때 최대한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진도를 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과목을 봐주시면은 탐구 과목은 이제 물화생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기존의 다른 일반고들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3과목씩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 제가 말씀드렸던 심화 과목,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교과 그런 과목들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여드렸던 표에 없는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품과 영양,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런 과목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고시회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용인 외대부고 아시죠? 용인 외대부고가 고시회 과목을 학년별로 54과목을 개설을 해요. 용인 외대부고가 생기부로 되게 입학 실적이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그런 학교가 고시회 과목을 그만큼 많이 개설을 한다? 이게 당연히 좋은 과목인데 이게 어떤 과목이냐면 학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교육감한테 가가지고 직접 승인을 받아야지만 깔 수가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교육 과정 안에는 이런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시의 과목들이 한두 과목씩 깔려 있다?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학교 환경상 아이들한테 과목 선택권을 많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상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2025 편제표 보시면 기조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심화 과목들이 몇 개 개설이 될 거다.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제가 그 홈페이지를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 교과서 출판사 이미 공지가 됐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런 과목들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덕소고등학교는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종교도 배우고요. 이제 기독교 학과니까, 그죠? 그리고 인간과 심리, 뭐 진로와 직업, 교육과 이해 이런 걸 배우는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사범대를 가고 싶어한다. 이런 과목 너무 도움되겠죠? 세특 챙기기.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언제쯤 선택을 하냐면 1학기 끝나고 시험 끝나고 선생님들이 하나둘 이제 발표를 하십니다. 과목 선택해라. 근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특히나 이제 메디컬을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하나 물리 과목 내신 따기 힘들 것 같은데 선택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친구는 고대 의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메이저 의대죠. 근데 이 친구가 일반고 졸업생인데 내신 등급이 1.31 등급입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근교 고등학교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선택 과목을 보면 일단 기하 선택했고요. 아까 전문교과로 보여드렸던 고급 생명과학 실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둘 다 공동교육과정으로 신청해서 다른 학교까지 가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노력을 보여주면 내신 등급 메이저 의대 절대 못 갈 등급이죠. 근데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다. 어떻게? 공동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이런 심화 과목들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으로 한번 세워볼 수 있겠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소고등학교에 생기부에 챙겨줄 수 있는 활동들이 뭐가 있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효율적으로 어떤 걸 선택해야지 좋은가 이런 거를 제가 조금 추려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학년별로 학급 특색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마다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은 이런 활동을 하자. 한 학기 동안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담임 선생님 재량입니다. 근데 대학교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눈여겨봐요. 왜냐면 자율활동이 일반고에서 자율활동을 엄청 퀄리티 있게 챙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잘 활용만 해준다면 자율활동을 거의 특목자사고급으로 퀄리티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실제 학교 현장 안에서 저 반 선생님 활동은 되게 좋은데 우리 반 선생님은 막 칭찬 릴레이 애들끼리 막 이런 거 하는 학교들도 있고 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복불복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이 될 수 있는 게 요거 대학교랑 연계해가지고 강의를 까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간다, 학과 체험을 간다던가 아니면 대학교 연구원을 모셔가지고 대학 수준의 뭔가 교과 개념을 강의를 해주시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기부에서 좀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세특 주제를 찾을 때 요거를 듣고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 안의 개념들과 대학 수준의 개념을 연결을 지어볼 수 있도록 수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세특 주제를 잡으면 굉장히 심화된 주제를 가지고 탐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거의 아마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공지 같은 거 이런 것도 뒷장 넘겨보시면 계열별 아카데미, 대학 연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막 모집하고 이렇게 공고가 뜨고 하거든요. 이거는 틈틈이 홈페이지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선생님이 알아서 한 명 한 명 붙잡고 야 너 이거 해 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제가 직접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친구도 일반고등학교인데 내신이 그럴듯합니다. 네, 서울대 갈 만한 내신이기는 해요. 근데 서울대 경영학부에 합격을 했고요. 서울대는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밖에 모집을 안 하죠.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생기부가 똥망이면 절대 못 가는 학교예요. 그죠? 근데 이 친구의 생기부 내용을 보면 이거를 3번이나 연달아서 이수를 했어요. 찾아오는 대학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에서 연구원들이나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수업해 주시는 특강이거든요. 그런 거를 다 하나하나 듣고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세특 탐구 보고서를 다 씁니다.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했을 때 대학교에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건 좀 하나의 팁인데 이 친구는 이제 카이스트 합격한 친구인데 내신이 보시면 2.13입니다. 일반고에서 2.13인데 카이스트를 갔다? 생기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뽑아온 게 보시면 제가 노란 색깔 표시를 한 걸 보면 정보 교과 시간에 C 언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을 배운 다음에 직접 뭔가 개발을 해봤다. 또 밑에 보시면 정보 교과 시간에 배운 아두이노를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해봤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부 기재된 내용이 교과목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기재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시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좋아하는구나. 아시고 적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세특을 직접 첨삭하거나 이제 작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대학 연계 프로그램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홈페이지에 뜨면은 직접 우리 아이가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건데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아리 발표회 같은 거는 사실 어디나 어떤 학교들이나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덕수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또 좀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동아리도 어느 정도 좀 내용을 채워보고 싶다? 이런 것도 좀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 요거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이랑 소통을 하고 사전에 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넣느니만 넣든 안 넣든 그건 의미가 없는 활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활용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꼭 소통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 잔류과정은 세특에 기재되는 내용입니다. 세특이 뭐죠? 저희 아이가 배우는 과목에 대한 과목들별로 500자씩 뭘 배웠는지 뭘 했는지가 적히잖아요. 거기에 배우지 않은 과목이어도 추가로 그냥 개인별 세특으로 500자가 적히거든요. 그거는 하는 애들은 적히고 안 하는 애들은 안 적혀요. 추가적으로 적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요겁니다. 학교 자율교육과정.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마다 내가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미리 해주세요. 세부 주제를. 근데 요거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학교 안에도 생기부를 잘 써주는 선생님이 있고 잘 안 써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아이들한테 당연히 인기 많은 게 잘 써주시는 선생님들이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만약에 선착순으로 이런 걸 신청을 받는다? 빠르게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덕수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활동들만 열심히 챙겨도 생기부가 망칠 위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챙기셔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챙겨주실 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좀 이게 논외에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게 덕수고 기숙사가 있죠. 기숙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워낙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근데 덕수고의 기숙사는 신입생 30명 뽑거든요. 근데 보시면 면접이랑 자소서가 80%예요. 그리고 원거리가 20%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야자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학원의 스케줄이 좀 빡빡하게 있다 그럼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뭔가 이게 우리 아이가 관리가 되지 않더라도 알아서 좀 자율학습 열심히 되는 친구다? 그러시면 상당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학교 홈페이지에는 저녁 시간, 그러니까 7시까지 저녁을 먹고 아이들 외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팁 하나 드리면 수행평가를 보통 선생님들이 공지를 해주셔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행평가도 선생님들이 공지해 주시지 않더라도 학교 홈페이지에서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학기 초마다 과목별 평가 계획이라는 게 공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 내신 시험 기간인데 막 수행 평가하는 거 좀 속상하시고 좀 안타깝다. 그러면 미리 학기 초에 이런 거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유 있을 때 주제만이라도 정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찐 마지막으로 이 친구도 저희 근교에 우리 아이들 생기부 내용인데 이제 워낙 이 근교 학교들이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비교과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 해요.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써주시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이렇게 됩니다. 저희 동아리 자동진 500자, 700자 적히죠? 근데 진로 활동 보세요. 2줄 적혔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안 챙기면 요사단이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기부 관리도 내신 대비 하듯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들 다 여기에 정리를 해놨고요. 독서고에 대한 생기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희망하시면 개인적으로 이제 원장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상담 한번 드리고 제가 이제 온유학원 다산관 덕소관이랑 준비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한번 공개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국영수과 그리고 입시 컨설팅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날씨 추운데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설명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될지를 위해서 여기 만족도 조사를 작성해서 나가는 길에 저나 아니면 우리 직원분께 좀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외에 과목이나 입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나 학원으로 연락 주세요. 설명회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